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가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정 씨는 오전에, 승리는 오후에 각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승리, 정준영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FT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화방에서는 또 경찰 고위직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악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해처럼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딴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운항을 금지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면접 자료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모범 답안을 전달했는데 청와대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리지만 오후엔 중부지방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됩니다. 승리 씨 역시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불려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자, 정준영 씨 소환 시각은 지금 공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촬영차 미국에서 머물던 정 씨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귀국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이미 2차례나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조사에선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까? 네, 이번 논란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런 대화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게 맞는지 그 진위부터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 대화가 이뤄지게 된 전후 배경을 따져 물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메시지만 수만 건에 달하는 만큼 확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된 시기 전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는지 등 추가 혐의 정황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승리 씨는 오후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이 출석 시각이 아직 공개는 안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의 시작이 된 가수 승리 씨 역시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승리 씨는 지난 2015년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데요. 이 대화방에서 승리 씨와 성접대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역시 함께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승리 씨는 앞서 한 차례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같은 대화방에 있던 정준영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셈인데 경찰은 같은 날 두 사람을 불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승리 씨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군입대가 예정돼 있는데요. 군인 신분에서는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그 전에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어제 한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죠. 그 내용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서초동의 한 디지털 자료보건 전문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이 업체에 휴대전화 복구를 맡기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처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업체의 유출 책임을 따져 묻기보다는 여기에서 카카오톡 대화 파일의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만큼 조작이나 변조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확보에 분석 중인 자료에 여러 위변조 장치가 있다고 해도 원본이 없으면 증거 능력 인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대화 내용 등을 분석, 비교해서 혐의 정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경찰이 연예인들의 뒤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경찰관에게 언론 공개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그룹 FT 아일랜드의 리더 최종훈 씨. 지난 2016년 2월 21일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취소를 겨우 피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연예계 활동 중단을 걱정한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경찰에 했습니다. 그 많은 멤버의 한 명이 이제 그렇게 범법을 하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룹 전체, 심지어는 소속사 전체의 타격이 이제 큰 상황이고 특히 요즘에는 한류 활동들도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3년 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음주 연예인이 자숙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숙이고 활동 중단을 거듭하는 사이 연예 활동을 지속한 겁니다. 최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정준영,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카톡방에 해당 경찰관이 자신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쭐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뒤를 봐준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일정한 대가를 매개로 해서 청탁성 요구였는지 필요한 경우는 수사까지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카톡방을 파헤칠수록 해당 연예인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훈 씨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했지만 보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최 씨가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 250만 원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당시 최 씨가 자신이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멤버라고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소속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릇되게 판단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의 유착 정황은 또 있습니다.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고위급 경찰이 뒤를 봐준다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준영과 승리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를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고위급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이 이들 무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좀 제보자가 왜 망설였을까가 이해가 될 정도의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워딩이었고요.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실제로 카톡 대화방에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참여자 한 명이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 총수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장인 만큼 경찰의 특정 고위 직책을 잘못 적은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016년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강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승리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이번 일과 전혀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고위급 인사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찰 유착이 사실이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총수가 직접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인 상황.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부터 정준영 씨 논란까지 잇따른 경찰 유착 의혹을 어떻게 밝혀낼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민감용 경찰청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준영 씨가 이미 몇 달 전에도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자 연예인들 소속사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의 소속사가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인 정준영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영이 그동안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낸 뒤였습니다. 메이커스는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준영과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정준영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준영은 C9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지난 1월 메이커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정준영이 받은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13년간 한 식구였던 승리와 전속 계약을 끝냈습니다. YG는 승리의 요청을 수용해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초기 문자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끝까지 승리를 보호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많은 기획사들의 영입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오늘도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옷차림 평소보다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철원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 영상 9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지만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뿐 아니라 남부 내륙 지역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7.2도, 춘천 영하 6.7도, 대구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부터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사이 남부지방에도 비와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 영서와 충북 북부, 전북과 경북 내륙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온 뒤 주말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이후로는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권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북한 부분은 29장 분량으로 담겼습니다. 인권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란 서술로 시작해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혹독한 강제 수용소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 주민은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던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 관리를 처벌하려는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없었다던 지적은 믿을 만한 조치가 없었다는 식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추가한 겁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위상을 명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덜 자극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told those who disgrace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hey will pay a price, that their abuses will be meticulously documented and then publicized.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and that's going to be part of our effort for some time to come.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별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은 유지될 것이라며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현지 시간 14일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국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때까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뉴욕 방문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강탈해간 사건에 대해서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파이스가 미 중앙정보국 CIA 배우서를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지난달 22일 침입한 괴한 10명 가운데 최소 2명의 신원이 CCTV 분석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CIA와 관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당국이 CIA 측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CIA가 의혹을 부인했다면서 스페인 정부는 CIA의 반응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서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했는데도 미국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국내의 비판이 커지자 운항 금지 대열에 동참한 겁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In speaking to Boeing and speaking to airlines, I spoke with American Airlines. I spoke with a number of airlines, and speaking to the airline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is was the right decision to make.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정 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 도시 라고스에서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려 많게는 학생 10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도시의 한 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붕괴된 건물 더미 위에서 잔해를 헤쳐가며 필사적인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아침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유아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몰됐습니다. What happened this morning around 9 o'clock? Everybody have resumed. We just hear B collapse of building at Itafaji market, and everybody we are there to rescue them.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치우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Nobody can ascertain the number of casualties involved, but so far so good. We have rescued at least 34 have been rescued, and the rescue mission is still ongoing. 붕괴된 건물은 4개 층 가운데 2개 층이 학교로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건물 붕괴 현장에 갇힌 어린이가 최대 100명 이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도시에서는 학교에 난입한 무장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아침 하울 브라지우 공립학교에 괴한 2명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6명은 학생, 2명은 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인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에 맞은 부상자도 20여 명이나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오늘 새벽 오류를 일으켜서 주요 기능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이 시각 현재 메시지를 주거나 받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류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국, 인도와 필리핀 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의사당에서 노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과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하원은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YTN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되는 인물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면접을 위한 모범 답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검찰 수사는 이제 사실상 청와대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된 건 지난해 1월. 이후 20여 명이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새로 임명됩니다. 앞서 이들 가운데 환경공단 상임감사 유모 씨 등 한두 명이 면접 자료를 미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YTN 취재 결과 이런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산하기관 임원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이후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임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이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은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 후보자에게 면접 자료를 보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이 열리기 전 일부 후보자에게 이메일 등을 보냈는데 면접에 유리한 참고용 내부 문건들도 이때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전체 후보자 가운데 특정 인물만 골라 일종의 모범 답안을 건넨 셈입니다. 면접 자료를 고리로 한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환경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점을 볼 때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 관여 없이 채용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적 채용 비리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SK케미칼이 공급한 원료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암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SK케미칼이 최근까지 숨겨오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직 SK케미칼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 정황을 발견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해 거짓 진술이 의심됩니다. 박철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4명은 특별 대응팀을 꾸리는 등 최근까지 증거를 없앤 혐의로 오늘 오전 10시 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조한 동물 250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북한산으로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의 2층짜리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4시 16분쯤. 소방대원이 신고 5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은 이미 건물 전체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모델하우스와 인근 건물 안에 있던 20여 명은 긴급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 5대가 완전히 불에 탔고 20여 대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곳저곳에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주변에서 차도 타고 펑펑 터지는 소리도 들려서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불은 퇴근 무렵인 오후 6시 8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모델하우스 화재가 난 비슷한 시각 약 2km 떨어진 인근 북한산 곳곳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측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2시쯤에는 강화도 진강산의 해병대 사격장에서 불이 났고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공장 건물에서도 난 화재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어제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과 경호 인력으로 취재진 접근까지 차단한 채 주변 도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하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장소를 분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줄줄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고려한 듯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며 구인장 발부 여부는 사안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이 이번 구인영장 발부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예산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었죠.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해서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가 휴일과 심야에 집행한 2,400여 건의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추진비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됐고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는 없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심야 휴일 사용은 감사 범위와 동일하여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사적 사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점에서 집행된 80여 건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 유흥 주점이 아니라 기타 주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최저가 메뉴가 9만 원인 일식집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에서 집행된 998건 9천여만 원도 기념품과 식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증빙 서류가 허술한 사안 등 4건을 적발해 청와대의 주의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청와대를 포함해 11개 정부 기관이 휴일과 심야 시간에 사용한 19,000여 건이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9% 정도인 1,700여 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장급 간부가 업무 추진비 25만 원을 심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사례 등 3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오늘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국 FTA 연내 타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양국 기업인들을 만난 후 마지막 순방국인 캄보디아로 이동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턱시도와 한복을 차려입고 말레이시아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공동의 성장 엔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할랄 산업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의 노하우에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동반 성장의 길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놀라운 성과가 기대됩니다. 양국은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 타결 선언을 목표로 두 나라의 자유무역 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아세안 FTA로 교역 품목의 90%가 개방돼 있지만 양국이 별도로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철강 등의 우리 주력 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We also started with a car, but we have not done as well as Korea. 우리는 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추진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마지막 일정으로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나섭니다. 전기차와 빅데이터 같은 첨단 산업 분야와 스마트시티 구축 등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 순서인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금융과 인프라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 양국 정상이 기업인들의 포럼에 힘을 싣기 위해 이례적으로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논란으로 국회가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자 한국당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었던 3월 국회가 볼썽사나운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국회법의 품위 유지 의무와 모욕 발언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구단체인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이라는 험한 말까지 쏟아내며 당장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에 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까지 개최한 한국당은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발언을 막아 의회 민주주의를 어겼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두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 막는 것, 공포, 정치,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두 정당의 정면 충돌에 다른 정당들은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둘 다 잘한 것 없다며 거대 양당이 구태 정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막말과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과 싸움의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사상 초유의 양당 지도부 맞제소라는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은 거세지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축소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권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은 올해로 일몰이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7월에나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루어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서 해명이나 설명 같은 건 없었나요? 해명이라기보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에 설명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당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도출합니다. 1999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2, 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제도에 직장인들은 당연한 세금 공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줄여 서서히 없애자는 의견과 아예 기본 공제로 만들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서 미세먼지도 사회적 재난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영업용에 한해 구입이 가능했던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올해 들어 2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가 드디어 8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최근 이슈가 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담긴 법안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함께 공기 정화기가 설치됩니다.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PG 차량도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지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좌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의 중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나 대형 선박들은 미세먼지 저감 설비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자체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돼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면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정부의 예비비를 미세먼지 해소와 피해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와 대책을 연구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LPG 차량 허용에 대해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효성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연비면에서 LPG의 경쟁력이 크지 않다 보니 일부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썰렁합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일단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LPG 차량 살 의향이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럼요, 사야죠, 당연히.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LPG 차로 바꾸거나 새로 살 때 LPG 차량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LPG 차량. 예전에 타봤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최근 LPG 가격은 경유 가격의 63%, 휘발유 값의 58%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LPG 값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를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값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LPG차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살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연비 부분들이 썩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니까 하이브리드나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번 조치로 LPG 차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고 또 친환경차들이 최근에 보급이 많이 돼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수요들이 다 LPG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비해 LPG 충전소가 적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정유나 가스업계는 충전소를 늘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지만 운전자나 업계 모두 냉담한 반응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상태죠. 국회의 늑장 처리로 본격적인 적용은 2학기나 돼야 할 전망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입니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의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입니다.
방과 후 1, 2학년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나 그리고 영어를 과도하게 그 학습 위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문화로서 또 대화로서 놀이로서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몰입 교육, 과도한 시간 편성은 지양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지침을 정해 학년에 맞게 놀이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에 재개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계속 허용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봄을 시샘하며 찾아온 꽃샘추위, 오늘 아침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1.7도, 대구 영하 1.5도로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오후부터는 중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남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8cm, 강원 영서 지역과 충청 지역, 경북 북부 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 최고 5cm라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근길에 빙판길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아침보다는 조금 올라 있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0.7도, 대구 1.4도, 부산 4.2도인데요. 낮에는 점차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세종, 청주가 12도, 대구와 울산도 12도, 부산 13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비나 눈이 그친 뒤 주말엔 맑겠고요. 다만 아침에는 반짝 춥고 낮에는 포근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요 인물들 경찰 소환 소식이 많은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